반도체 산업의 아주 오래된 규칙, 이게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변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치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하면 뭐였나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공급 과잉이었다가 부족했다가,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일부 분석가들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사이클이 드디어 AI 때문에 깨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옛날 규칙 PBR의 시대가 어땠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AI 혁명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게 어떻게 TSMC 같은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가치평가 기준이 PBR에서 PER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목표 주가가 대체 어디까지 간다는 건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과거의 규칙. 일단 왜 메모리 산업이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는지, 왜 항상 조심스럽게만 다뤄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왜냐면요, 이익이 막 널뛰기를 하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얼마나 벌지 모르는 수익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공장이나 설비 같은 자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핵심 지표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차이를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메모리 기업들은 어땠냐? 일단 짓고 보자 이거였어요. 수요를 예측해서 공장을 막 지었는데 경기가 꺾이면 그대로 재고가 쌓이는 거죠.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쪽의 TSMC는 달랐습니다. 고객한테 주문 먼저 받고 나서 공장을 지으니까 훨씬 안정적이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패턴을 대체 뭐가 깰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 답은 인공지능, AI입니다. 이게 그냥 반짝하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제 거대한 AI 모델을 굴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고성능 메모리, 특히 HBM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예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요. 말 그대로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과거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구조적이고 끊임없는 수요가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장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장기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힘이 물건 사는 사람에서 파는 사람, 즉 우리 메모리 제조사들한테로 확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가격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강력해지니까 이제 메모리 회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TSMC처럼 안정적으로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이번 변화의 심장부입니다. 과거에는 일단 짓고 나중에 팔자는 식이었어요. 수요 예측이 틀리면 그냥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졌죠. 근데 이제는 주문 먼저 받고 나중에 짓자는 모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이익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거대 기업들 입장에서 메모리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2년, 3년치 물량을 미리 계약해서 장가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조사들한테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면 당연히 회사를 평가하는 안경도 바꿔 껴야겠죠? 옛날 돋보기로는 지금의 새로운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이 2단계 변화가 새로운 투자 논리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이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정적인 자산, B를 보고 PBR로 평가했죠. 근데 지금은요, AI 덕분에 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게 보이니까 이제는 그 벌어들이는 돈을 기준으로, 즉 PER로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업이 가진 것에서 버는 것으로 평가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이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표준적인 잣대가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이제 드디어 메모리 기업들도 이 PER이라는 자격증을 따게 됐다. 이게 새로운 주장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남았죠.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이 질문이요. PBR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린 기업들의 새로운 목표 주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한 곳 중 하나가 바로 SK증권입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가치를 평가하는 배수, 즉 멀티플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PER 모델을 적용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예상 이익에 PER 13배를 적용한 값이에요. 그리고 지금 HBM으로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 하이닉스. 여기는 무려 150만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장밋빛 전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맥쿼리 증권이 공급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더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거든요. 맥쿼리가 보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34만 원입니다. 훌쩍 뛰어넘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70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지금 보시는 표가 그걸 정리한 건데요. 증권사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바로 PER이라는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AI가 만들어낼 엄청난 이익 성장을 반영해서 미래의 실적 전망치를 확 끌어올렸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성적인 저평가주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이 거대한 산업의 운명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훨씬 더 큰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이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분석이 그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